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홍범도 예우 소홀함 없을 것. 예, 어제가 홍범도 장군 순국 80주기였는데 그 행사장을 주목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 표현은 그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한 얘기고요. 네. 어제 추모식이 대전 현충원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지금 여권은 육사에 있는 홍 장군 흉상을 치우려고 하고 있고, 뭐 야당은 비판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념 전쟁의 여파가 어제 추모식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여야가 모두 참석을 했거든요. 예. 민주당의 우원식 의원이 참석을 했는데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이에요. 예. 그래서 와가지고 홍 장군님께서 78년 만에 돌아온 고국당에서 편히 잠들지 못하고 계신다. 그런데 이게 흉상 철거 논란 때문이다. 그리고 그 논란에 보훈부 장관께서 동조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 자리에 박민식 보훈부 장관 앉아 있었죠. 그렇죠. 바로 앞에서 겨냥을 한 거고요. 네. 박 장관은 원래는 이제 차관이 보훈부에서 온다라고 보도자료도 냈었는데 이제 80주기의 의미도 있다라고 해서 직접 참석하는 걸로 바꿨고요. 예. 뭐 여권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이념 전쟁 넘어서 가지고 민생으로 가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박 장관이 이런 상황을 좀 보듬기 위해서 왔다 이런 얘기도 이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독립운동가 대우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냈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그 홍범도 장군 비롯해가지고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분을 독립운동가로 모시고자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여론을 좀 보듬는 그런 발언도 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조화도 눈길을 끌었어요. 네, 조화를 보냈는데 한 참석자가 항의하면서 화환을 뒤로 돌려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나 뭐 특별히 물리적 충돌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화환을 돌려놨다가 그걸 다시 우원식 의원이 앞으로 네, 정상적으로 정상복귀 해주고요. 예, 해주고 뭐 이랬던 일도 있고요. 그 여당 예, 흉상 이전 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특별히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철회를 해라 이런 요구가 공개적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사실은 변화가 있을 법도 한 시기예요. 왜냐하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하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 발언으로 이념 전쟁에서 민생 경쟁으로 가자 이런 얘기가 나온 상황인데 예. 그러나 아직 구체적으로 정부 쪽에서 입장 변화는 없는 상태고요. 음. 하태경 의원이 어제 요구를 했는데 국방부는 이 계획 철회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이전 계획 철회하라. 맞습니다. 그리고 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이 계획 즉각 철회를 이 정부에 요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를 좀 들어보면은 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요거 만약에 철회한다 그러면은 뭐 4~5% 정도 그 여론조사 지지율 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만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 보면은 아무 메시지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니까 아직 여권, 그러니까 뭐 용산 쪽에서도 입장이 뚜렷하게 정리가 된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기존 상태로 유보된 상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원인 중에 하나로 이 흉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가 꼽혔었는데 네. 어제 일단 추모식의 모습은 살짝 변한 것 같긴 합니다만 김준일 에디터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모로 바로미터예요. 예. 그러니까 리트머스 시험지 뭐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은 일단 여당에서 아무 메시지를 못 냈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은 당정 간의 어떤 자율성 뭐 이런 거로 시금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론조사를 봐도 그렇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그리고 뭐 이제 독립유공자 그 이름 붙어 있는 그 방들 그거 다 이제 없애는 거 이거는 여론이 안 좋거든요. 그러면은 선거를 앞두고 이거는 여당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이제 메시지를 내는 게 오히려 맞는 방향이죠. 어떻게 보면은 선거 전략을 위해서는 근데 못 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김기현 대표가 무슨 정권이 있네 없네 뭐 인요한 그 혁신위원장한테 정권을 주네 마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정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자율성조차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의견을 낼 정도의 자율성조차 없고 그 용산의 눈치를 본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가 있는 거고 제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반성한다, 뭐 민생보다 이념이다, 뭐 이런 얘기했을 때 이거의 그런 바로미터가 뭐냐? 이거 이전하는 거 이거 중단하면은 이게 그러면 시그널이 될 거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념보다 민생이다 할 때. 예. 그 얘기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지금 딱 그게 이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진짜 대통령이 바뀌나? 용산이 바뀌고 있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안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리 박민식 장관이 본부 장관이 와가지고 네. 뭐 최고 예우를 한다 뭐 한들 예. 이게 이제 시그널로 가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결국 육사의 그 흉상 이전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바로미터처럼 여겨지고 있고 그래서 어제 추모식도 많은 관심을 끈 거다. 네.
이런 말씀. 알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이야기도 국민의힘 얘기거든요. 좀 이어서 가볼까요, 박순봉 기자? 네. 국힘 전 대변인 탈당. 어제 신인규 전 대변인이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일단 신인규가 누구야 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준석 당대표 시절이었어요. 네. 2021년 7월이었는데 그때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당 대변인 같은 자리도 이런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좀 뽑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토론 배틀을 했거든요. 맞아요. 이걸 통해서 신인규 전 대변인이 정계에 입문을 했고요. 그때 상근 부대변인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친 이준석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비운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다가 이후에 이준석 전 대표가 징계로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되잖아요. 이제 그때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대표가 됩니다. 줄여서 뭐 국바세 이렇게 불렀었죠. 맞습니다. 예. 국바세라고 불렀고 그리고 이 단체에서 지금 신인규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 변호사거든요. 예. 이제 비대위로 넘어간 상태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주도해서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름을 바꿨어요. 이제 정당 바로 세우기 모임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탈당하기 전에 바꿨는데 이 국민의힘 안에서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정당 자체를 좀 새로 세우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좀 표명한 걸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어제 탈당을 선언했는데 몇 가지 메시지를 좀 짚어봐야 되는데 여권 전반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 향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1년 6개월 동안 여당을 노골적으로 사유화했다. 당을 지배했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국민의힘도 비판을 했는데 과거 윤 대통령 탄생시키기 위해서 보여줬던 변화와 개혁 이거 완전히 소멸됐다라고 했고 대통령만 바라보는 식물정당 됐다. 이렇게도 비판했습니다. 식물정당이란 단어도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인요한 위원장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는데 혁신 잘 되길 바라지만 무용하다,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 이렇게 규정을 아예 해버렸고요. 그리고 그 인요한 위원장이 개혁하면서 통합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대해서 아이스 핫초코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뭐 성립할 수 없는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신당 창당을 시사했는데 이런 표현들 씁니다. 평범한 보통 시민이 조직된 그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싶다. 신당이라는 게 어렵고 힘들고 가시밭길이라는 거 알지만 그러나 그 10번, 100번도 갈 각오가 돼 있다. 이 얘기는 아주 구체적으로 신당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을 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준석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랑 상의했느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 이제 사전에 의견 전달했고 그대로 존중을 해줬다 이 전 대표가. 그러나 신당 방향성 같은 것들은 다를 수 있고 동지라고 같은 길만 가는 건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얘기로 보면은 같이 안 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신인규 전 상근 부대변인의 탈당에 주목하는 이유는 비윤계 1호 탈당인 거잖아요. 그렇죠. 비윤계 1호 탈당. 이게 신호탄인가? 그럼 이제 줄줄이 나가는 건가? 뭐 이준석, 유승민 이분들하고 다 같이 손잡고 바깥에서 당 만드는 거야? 이제 이런 게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내부 반응은 어때요? 일단은 좀 불쾌해하는 반응들이 많죠. 일단 주류 쪽에서는 뭐 좀 의미를 축소하는 그런 반응들도 많았는데 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 오히려 중요한 건 이준석일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라거나요. 아니면 이미 라디오나 TV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 탈당한 지 오래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심리적으로는 있었고요. 탈당한 지 오래다? 네, 표현들이 강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자회견문 마지막에 보면은 뭐 고마움을 간직하겠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모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친윤 쪽 사람이었는데 고마움의 대상을 때려 부시는 것도 하는 거냐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좀 중요한 거는 이준석 전 대표 쪽일 것 같은데 어제 이준석 전 대표 쪽이랑 얘기도 좀 해보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본인이 인터뷰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내용들 보니까 일단 같이 뭘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방식하고 속도에 있어서 좀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기본적인 입장은 최대한 당내에서 해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네, 그리고 연말까지 정도는 일단 해보고 그게 안 되면 나가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정도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 신인규 전 대변인 쪽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좀 길게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아까 뭐 10번, 100번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아는 뭐 관계자가 얘기하기로는 뭐 오랜 기간이 걸리더라도 그러니까 몇 년, 뭐 10년 이렇게 걸리더라도 추진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이준석 전 대표 쪽은 이번에 바로 다수당이 될 수 있는 목표를 가져야만 그래야만 사람들이 몰려올 수가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좀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 이 탈당을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신인규가 누구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주 정치 고관여층 아니면 또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대서특필해야 돼 이렇게 하는데 아까 전에 앵커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이제 탈당 러시의 신호탄이냐 이런 시그널로 하나 볼 수 있는 거고 그거보다 앞서서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신인규라는 인물이 대변하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 보수 청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를 했고 그걸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를 견인했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 국민의힘의 승리 공식이었던 중도와 청년 연합이 붕괴되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으로 유입됐던 새로운 물결들이 지금 빠져나가는 건가? 이제 이 그렇죠. 부분에 기초가 주목되는 그런 거잖아요. 거죠. 그런 한 축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에 시그널 이거 이제 보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뭐 신인규 대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알고 어제 제가 궁금해서 전화 통화도 해봤어요. 예. 물어봤는데 이거는 뭐 이준석하고 이제 따로 움직이는 게 맞다. 그러니까 본인은 정당 바로 세우기 이제 아까 예전에 얘기했던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를 이름이 이제 정당 바로 세우기로 바뀌었거든요. 네네. 여기에 이제 가입한 멤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여기에서 이제 후원금도 내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뭐 이를테면 공청회도 열고 토론회도 열고 하는데 이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아예 정당을 만드는 거. 그래서 정치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준석 대표와 다른 결인 건 분명한데, 네, 그건 분명한데 네. 끝까지 다른 결일 것이냐? 그러니까 원칙을 있고 뭐 정치 개혁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내세웠고요. 그거가 원칙이 맞다라면은 손잡을 수 있다. 그게 이준석이든 아니면 다른 누구든 뭐 이런 정도로 이제 크게 연대의 손길을 이제 열어놓은 상태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제3지대의 큰 물결 중에 하나가 또 생겼다. 이를테면 보수 청년들 중심으로 한 축이 예를 들면 지금 양양자, 금태섭이 나와 있지만은 좀 외로운 섬처럼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또 다른 부류가 하나가 크게 떨어져 나와 있다. 지금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어제 이준석 대표가 다른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던 네. 것도 유승민하고도 신당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시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보면 이제 큰 제3지대가 이제 만들어지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그거의 밑거름이 되느냐 이제 여기에 관심이 쏠리는 거죠. 또 그러니까. 따로 섬이냐 아니면 그 섬이 마지막에는 다 하나로 하나의 큰 섬으로 묶이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국민의힘 민주당 다 술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게 사실 다 모으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구조적으로 보면 유명한 인물들이 꽤 많거든요. 이제 네. 말씀해 주시는 사람들 외에도 정의당의 세 번째 그 권력이라고 해서 예. 그러니까 류호정, 장혜영 의원이 주도하는 세력이 있는데 여긴 예전에 이준석 전 대표 불러가지고 축사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같이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거기까지도 같이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물론 이 전제가 굉장히 어렵긴 그러니까 하지만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쪽이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이준석 전 대표 향해서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제3 세 번째 권력에서는 그쪽 그렇게 열려 있다라고 하고 예, 금태섭 예. 신당에 대해서도 열려 있는 입장이거든요. 예, 이게 만약에 가능만 하다라고 하면은 중도층이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굉장히 큰 정당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그러면 중도 보수 진보 빅텐트 엄청 큰 근데 빅텐트인데요. 세 번째 권력은 약간 오른쪽으로 가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정의당에서 갈등도 좀 있는 상황이라서 약간은 보수 쪽에 더 가까운 형태인데 물론 이제 완전히 뭐 보수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알겠습니다. 그 인요한 혁신위는 오늘 혁신위원들 발표합니까? 그렇게 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겠죠. 만약에 못하게 된다라면 좀 비판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자, 그것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는요. 잠시 월간에서 더 풀어가고 세 번째 뉴스 가죠. 중동 순방 마무리. 중동 순방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 4박 6일간의 중동 순방 마치고 오늘 귀국합니다. 네, 사우디 갔다가 카타르 들렀다가 이렇게 4박 6일 하고 돌아오고요. 오늘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카타르를 국빈 방문을 했는데 네. 내년 수교 50주년이거든요. 네. 그런데 한국 대통령이 이렇게 카타르를 방문한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는데 이제 관계를 더 밀접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협력 분야도 좀 주목이 되는데 원래 에너지 건설 쪽에 주로 집중이 돼 있었는데 네. 이걸 인프라, 방산, 농업, 그러니까 방산도 좀 들어가 있죠. 이런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2건의 계약 MOU 체결해가지고 6조 원 규모의 투자도 유치를 했고요. 특히 이런 성과를 얘기하면서 이 대통령실의 최성목 경제수석이 설명한 걸 보니까 이제 또 민생이란 표현이 눈에 뜨더라고요. 이렇게 순방하는 거는 민생 행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